옆에 비해서. 참, 공부하기도 힘들다, 사기도 힘들어. 자요.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요, 여러분요, 강의한 어디를 보시냐면, 5쪽을 한번 보세요. 강의한 5쪽. 강의한 5쪽을 보시면, 거기 중간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죠. 중간생략 등기 되어 있나요? 자, 되어 있죠? 5쪽, 맨 아래. 지금 갑하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을은갑한테 등기청권이 있죠. 여기서는 채권인데요. 또 우리 또 병하고 계약을 하면서 뭐라 하냐? 우리 갑한테 뭐라 하냐면 통지를 해. 내가 병한테 등기청권을 양도했으니까 갑 너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요.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뭐라 하게? 승낙을 해. 승낙. 응, 알았어. 승낙. 그러면 을이 갑한테 통지하고요. 갑이 을에게 승낙을 해야만이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병은요, 만약에 이미 병 앞으로 이미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어떡할까? 이미 등기가 돼 있다. 그럼 뭐다? 공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사법상으로는 단속 규정이죠. 유효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서 누가 앞으로? 갑에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 왔죠? 지금 을의 등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 생략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등기가 있으면 된다? 병에게 등기가 있으면 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미등기죠? 자, 미등기인 경우는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되냐, 합의가 없느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합의가 있다고 해도, 그 밑에 봐봐, 하달표, 합의가 있다고 해도 갑의 을에 대한 등기청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1번,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그런데요, 갑이 또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병은 누구를 대해서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매매대금을 또 뭐 할 수 있어? 인상할 수 있죠. 그러면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3번요. 갑은 여전히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을은 여전히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맨 아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죠. 그러면요,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이죠. 중간생략 등기는 플러스죠.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요. 5페이지 맨 아래. 알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뭐죠? 마이너스 무효죠. 중간생략 등기는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나서 혼자 보는 데는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만 보고 다 된다고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이걸 이제 봤으면 전체 그림 한번 쭉 보고 머릿속에다가 그러고 나서 요약집 있죠. 요약집에 해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보면서 먼저 전체를 보는 것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요, 요약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휴가 기간 안에 문제를요, 또 한번 풀 거예요. 거기 때 한 200문제 가까이 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죠? 이틀 동안에요. 풀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풀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마 금방 알 거예요. 알겠죠? 자, 11번 한번 볼까요? 113페이지요. 11번이요. 됐죠? 을은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갑 명의의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자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부동산은 병 정의의 순찰을 전매되어 현재 정명의로 등기됐다. 그럼 봐봐. 을은 위조 문서죠. 위조 문서면 지금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여전히 누가 소유하다? 갑이죠. 갑. 우리 이것을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번요. 정명의로 격려된 이전 등기는 병과 정이 아무리 선인 경우에도 무슨 등기다? 무효의 등기로서 갑은 을병정 전부를 상대로 각각 뭘 할 수 있다? 말소 청구. 굳이 이렇게 말소 청구하면 일본처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전을 상대로 뭘 하면 돼? 진정명의 회복.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갑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해.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현재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갑이 정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 등기의 소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이 있다. 그러면요, 말소 등기를 했는데 패소했죠. 그러면 진정명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소 청구에서 패소하면 그러면 진정명의는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송물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여등의 청구권과 말소 등의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하는 점에서 법적 성질이 같다. 그래서 4번 때문에 3번이 안 되는 것이, 알겠죠? 자, 그러면 5번은요, 정의요, 을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을병정의 점유 간의 합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부 지역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지금 누구 것까지 합하면 안 되냐? 을 것까지 합하면 안 돼. 을은 등기가 무효잖아요. 을이 위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하고 정거를 합해서 10년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서 누구 것까지 합하면 안 된다? 을 것까지 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한 몇 페이지 보냐? 5페이지를 한번 봐. 그 강의한 5페이지 보면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 청구를 하거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되어 있어? 자, 그럼 거기다가 여기 두 개다 이렇게 여기다 맨 끝에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맨 끝에다가 말소 청구 이렇게 돼 있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죠. 이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3번을 거기다 쓴단 말이죠. 3번은 뭐냐면 3번은 거기다가 말소 등기소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말소 등기소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이 있었다면 안 적어가니까 좀 천천히 자꾸 또박또박 써봐. 알겠죠? 있었다면 했어요?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그냥 적당히 하고 X 이렇게 진정명의회복 띠링하고 X 다 쓰면 힘드니까. 알겠죠? 진정명의회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뭘 할 수 없다? 진정명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지금?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갑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를 매도했다. 을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럼 아까 이것은 어디다 그러겠냐면 한번 내가 그림 그리라고 했었는데 어디다 그리라고 했냐면 5페이지요? 4페이지 옆에다 그림 그리라고 했었는데 기억나죠? 자, 지금 그거 보고 계시죠? 4페이지 옆에 그림 그렸어요? 물론 없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자, 1번요? 1번 미등기자인 을이요 병에게 그 X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했다. 가장 중요하죠. 줄거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2번 을이 X토지를 인도받은 지 몇 년이 경과? 10년이 경과. 10년이 경과해서 인도받았다. 인도 그러면 점유잖아요. 10년이 경과한다 할지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은 을에게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원형하면서 즉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으니까 토지를 반환해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은요, 제3자 병이 X토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X토지. 그럼 지금 현재 을은 등기산에서 안 했죠.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뭘 한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4번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하여 을에게 X토지에 대해서 소유물 방해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없다. 알죠?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제3자 병이 무단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또 정에게 임대했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누구한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돼? 누구한테? 병한테. 무단으로 건축한 병한테 해야 돼? 임차인 정한테 해야 돼? 병한테 해야죠. 병한테.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누구? 병. 건물의 소유자가 병이죠. 병이 건물을 소유권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좀 잘 알아고요. 여러분 봐봐.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갑을 병이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래도 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민법 시간 올 때는 세수하고 오지 마. 알겠죠? 다 쓸려 나가가지고 남는 게 없어. 알겠죠? 자요, 여기 갑이죠? 갑. 자, 갑이죠? 갑인데 을이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잖아, 무단으로. 그럼 우리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봐봐. 이 갑의 땅이 지금 무단으로 건축해서 갑의 땅에 지금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땅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죠. 소유권이, 갑의 소유권이 침해받고 있죠.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을이죠. 왜냐?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갑이고 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이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것을 X에게 임대차를 줬다, 전세를 줬다. 그러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건물의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법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철거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게 2편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자요, 13번은요. 을은 갑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 명으로 또 뭘 안 했어? 인감 등기 또 안 했네. 자, 그러면요 1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 등의 매수인 날을 백지로 교부한 경우에는 묵시적 순차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급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급매물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몇 년이냐? 10년 이상 보유했어. 근데 급매물로 나왔어. 근데 원래 1억짜리인데 9천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그걸 보통 자기가 잡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대출해서 그걸 돈을 갚아. 가고 매매대금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해. 그래서 매도인한테 뭐만 써달라냐? 매도인 남만 다 써달라고 그래. 매매대금은 뭐고 다 백지로 달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 거기다가 또 자기를 대리인으로 해달라고 그래. 자기를. 그래가지고 대리인에 대한 인감 증명을 또 첨부하고 다 한다고. 인감 도장 다 달라고 그래. 가지고 있다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이제 작자를 찾아야죠. 찾았는데 못 찾아. 그걸 우리 뭐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제 찾으면 어떡한다? 그걸 빨리 처분하죠. 그러면서 뭐라 한다? 자기는요, 중간에서 또 뭘 먹냐? 자기가 직접 샀을 때는 중개수수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리고 매도인한테 하면 중개수수료 받죠, 처음에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팔면서 또 매수한테 받아. 왜? 자기는 뭐죠? 중개업자잖아요. 대리인이니까. 그러니까 양쪽, 자기 거 팔아먹는데 또 돈 받아. 중개수수료. 알겠죠? 그리고 중개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또 1,000만 원 차익도 받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할 때 그런 거 어떻게 하냐? 보통 매수인 날은 다 백지로 한다고. 매수인 날은 다. 알겠죠? 다. 그럼 백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매수인이 누가 됐는지 관계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 날을 백지로 줬다고 하는 것은 중간 생략 등기를 해도 나는 인정하겠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묵시적 합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맨 끝에 만약에 X로 적었다. X, 매수인. 그럼 X가 직접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번요. 위에 이럴 경우 갑이 중간 생략 등기를 거부한다. 거부할 수 있죠. 왜냐면 딱 봤더니 아니 갑자기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1억 1,000만 원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매수인단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 증서와 위임장 인감 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이미 거부하고 있죠. 거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직접 안 되고 뭘 한다? 대위한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직접, 2번은 대위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3번 병이 울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병이. 그런데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보면요 갑이 을한테 팔았죠. 팔고 매수하고요 을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다 전액 지불하고 받아가지고 있죠. 그런데 을이 다시요 병한테 임대차를 줬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죠. 그러면 을로부터요 그 권리를 이전받은 병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다 안 된다고. 4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하였고 갑을 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로 하기로 합의가 있다.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소멸한다. OX, X.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을이 X부동산을 병에게 전매했고 갑을 병 간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므로 갑을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있다. 인상. 그럼요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무슨 뭐다?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뭐 그 정도 보면 다 끝이죠. 14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줄 것이고 형사처벌 그것을 공법이다. 형사처벌
그런다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형사처벌은 받아도 합의는 유효이다. 이것을 뭐란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2번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려면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 을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첫 매도인 갑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렸죠? 4번 당사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다. 아무튼 어떻게 보니까 이루어졌다. 그러면 합의가 있든 없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옳은 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 이렇게. 5번 최종 양수인 병이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 최종 양수인 병은 최초 양도인 갑에 대해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갑에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승낙 이렇게. 그 다음에요. 15번은요.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을은 다시 병에게 1번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도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갑에서 병 앞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도 갑은 을한테 매매 대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동시이행이죠. 2번 병이 을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을한테도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러니까 을로부터 권한을 이전받은 병에게도 안 된다. 3번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경우 갑과 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즉 뭐죠? 이것은 뭐죠? 토지거래 허가 무형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알죠? 그래서 토지거래가 대상인 경우 갑과 병을 매매 당사자는 토지거래가를 받아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고 이 경우 갑이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 갑이 무효를 주장할 것이고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러니까 갑이요 중간생략 등기 이것이 무효니까 등기에 말소를 해달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토지거래 허가 토지 대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하기 위해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다. 그렇게 됐죠? 합의. 갑은 병은 을을 대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맞아 틀려요? 그럼요. 이런 봐. 아까 말했죠?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미등기 전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확정적 무효죠. 우리가 유동적 무효일 때는 협력 의무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이것은. 그러니까 협력 의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5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병 명의로 등기가 되기 전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이미 해지하죠. 갑하고 을하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는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것은 갑을병 전원의 합의가 깨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럼 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등기 청구권 여러분 어디로 보시면 4페이지를 봐요. 4페이지 강의 노트 4페이지. 강의 노트 4페이지 봤어요? 오케이. 자, 밑에 보면 등기 청구권이 되어 있죠?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점유취득시효. 우리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 되죠. 그래서 채권적 봐봐. 이러면 우리가 채권자가 물권자가 되게 간단해요. 채권자이자 물권자가 되게 간단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물권자인가 봐. 즉 소유자냐 지상권자냐 전세권자냐 지역권자냐 저당권자냐 현재 물권자인가 봐. 현재 물권 우리는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등기 청구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나머지가 등기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현재 그 사람이 저당권자다. 현재
현재 소유자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 이 사람이 등기를 해야 저당권자가 된다.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등기해야 지상권자가 된다. 아직 그러면 지상권자가 됐다 안 된다? 아직은 아니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다? 무조건 뭐라고 한다?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20년이 됐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매에서 매수인.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가 돼? 등기해야.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환매, 임대차 다 똑같죠. 임대차는 뭐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죠. 알겠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뭐죠? 2번 저당권.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자가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다?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해. 저당권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그 밑에 봐봐.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무효 취소 해제. 봐봐. 소유자는 매도인데 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어. 세 번째 칸.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 위에서 물권 조건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 있죠? 무효 취소 해제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러나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복귀하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죠?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누가 말소한다? 매도인이. 매도인이 누구다? 소유자.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 다음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소유권은 매도인데 등기는 매수인한테 되어 있어. 그러면 원래는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소유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이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누가? 소유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정도만 여러분 알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는 방법 지금 봤죠, 지금? 알겠죠? 이걸 보고, 자, 그러면 16번부터 한번 봐봐. 이렇게 푸다가 날쌔겠네. 빨리 좀 봐봐. 1번요. 등기 청구권은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2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다. 여러분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다. 그건 무슨 말이죠?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말소를 하겠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다.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말소 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OX,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3번 법률행위. 인생 끝났네. 법률행위는 계약이죠. 계약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 소멸시효 줄 것이고 그런데 여기 있네. 4번 있네. 3번 4번 묶어. 3에서 부동산 매수인 줄 것이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는 이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점유동그라미 점유 매수인이 점유 매수인이 점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알겠죠? 5번 근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그렇게 돼 있어요.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뭐라고 얘기해? 제3취득 들어가지 뭐라고 얘기해요? 저당권,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물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제3취득자라 가죠. 제3자는 제3취득자. 종전소유자 그랬잖아요. 종전소유자는 뭐라 한다? 소유자도 아니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종전소유자니까 소유자도 아니다. 물권이다, 아니다. 그러면 채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잖아요. 종전소유자 줄것이 이퀄해, 이퀄. 저당권 설정자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자. 알죠? 저당권 설정자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비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줄고 말소를 청구 이퀄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왜? 왜 사람 채권 청구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앞에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퀄 제3취득자다. 소유자다. 제3취득자는 누구? 소유자.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이 빠른가요? 자요? 17번은요.
등기청권이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권에 해당하는 거 딱 물권 청권 뭘 생각해야 돼? 어떤 놈이 지금 물권자인지 찾아. 알죠? 그러면 안 돼. 자, 부동산 환매, 채권 물권, 채권이다. 갑이 을한테 팔아먹었어. 을은 매수인이죠.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물권 채권, 채권. 3번 볼 필요 없네. 점유취득시효.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채권. 그 다음에 4번 합의 해제. 해제죠. 아까 무효 취소해제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매도인한테 가.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 매수인한테 되어 있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돼. 누가 말소해? 소유자가. 물권적 청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소유자, 매수인이 뭐죠? 등기. 알겠죠? 해제되면. 그 다음에 5번에 임대차.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등기청권이다. 자, 18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권리자 줄 것이고 누구냐면 매수인, 등기 의무자 매도인 이렇게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청권이죠. 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이다. 민법상이죠. 개인과 개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의 양도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죠? 아까 말했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권을 양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의 채무자가 매도인이자 등기를 주니까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아까 통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죠. 3번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인생 끝났네. 인도받아 점유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또 제3자에게 처분했다. 처분해도 처분을 점유상실이라고 한다. 점유계속이라고 한다. 점유계속이다. 여전히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4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이 됐어. 그럼 이건 여러분 좀 알아야 되겠죠. 봐봐. 이런 말을 읽고 딱 그림을 딱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1번 갑이다. 2번 을이 가등기다. 여러분 가등기는 몇 년 안에 등기해야 돼? 10년 안에. 알죠? 3번 병이다. 병이요? 4월 1일이다. 이 상태 봐. 이 상태에서 누가 소유자다? 이 상태에서 지금 누가 소유자예요? 뭘 떨어 병이 소유자 누가 소유자예요? 가등기권자가 소유자예요? 갑이 지금 가등기하고 난 다음에 갑이 중간점 병한테 팔았잖아요. 병이 소유자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가등기에서 뭐 하기 전까지? 번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병이 소유자. 번등기를 하면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는 언제까지 하냐? 10년 안에 해야 되거든. 그런데 10년이 지났다잖아요. 그럼 더 이상 번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등기 말소해달라고 해야죠. 말소해달라고 하는 것은 갑이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병이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갑이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병이 말소해달라고 해야 돼?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 병은 누구? 소유자. 채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 됐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권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5번 근저권 설정 약정에 따른 근저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피담보 채권이 되는 대예금 채권과 별개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가 독자적.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요. 이 말이에요. 갑이 있고 이런 우리 있죠? 우리 갑한테 1억을 빌려줘.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월 1일이 변제기죠? 변제기에 청구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뭐랬냐? 이렇게 근장을 잡았죠? 근장을 잡고 그럼 근장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럼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근저권 설정 등기 청구는 언제부터 근저권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아니 이 을은 1월 1일 날 돈 빌려주면서 10월 1일 날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 그리고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우리 이제 가만한테 당신 아파트에다가 근저당 잡아달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기 청구는 언제 행사한다?
언제 며칠부터 등기 청구할 수 있어? 며칠부터? 그것 좀 얘기해 줘. 며칠부터 등기할 수 있어? 1월? 돈 빌려줄 때부터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돈 빌려줄 때부터. 이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할 일 없을 때요. 돈 빌려주자마자 등기 청구해요. 돈 빌려주자마자 근저권 등기하죠. 그러니까 근저권의 등기 청구는 1월 1일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돈 받아야 되죠. 돈. 채권이니까 10년이죠.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1월 1일이다, 10월 1일이다. 그럼요, 봐봐. 의리가반한테 돈 1월 1일 빌려줬죠. 10월 1일까지 쓰라고 그랬죠. 의리가반한테 돈 받을 수 있어, 없어? 1월 1일. 언제부터 돈 받아? 10월 1일 날 받아야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야. 몇 년? 10년. 그러니까 변제기부터 10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효하고 근저권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걸 별개로 진행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죠? 이런 가등기는요, 강의안을 어디로 보시냐면, 강의안 6페이지로 한번 봐봐요. 6페이지. 강의안 6페이지 봤어요? 오케이. 가등기 나와 있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0.5초 안에 보면 되죠? 그림이 참 잘 그려졌죠? 1번, 2번, 3번, 4번이요. 1번이요, 갑이죠? 갑이 2번 을한테 2월 1일 가등기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이요, 병한테 3월 1일 등기를 했죠? 그러면요, 3월 1일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을이 2월, 을이 번등기를 했죠? 언제요? 10월 1일이요? 10월 1일 번등기하면 어떻게 한다? 순위가 언제로? 순위가 소급 동그라미 순위가 소급이에요, 순위가. 2월 1일로.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을은요, 번등기한 10월 1일부터 뭐가 된다? 소유자. 그건 뭐라고 써서 그 옆에가 아주 중요해. 물권 변동은 번등기 시, 순위는 가등기 시, 이렇게. 물권 변동은 번등기 시, 순위는 가등기 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번등기 시, 순위는 가등기 시, 이렇게. 자, 여러분 이해됐나요? 알겠죠? 10월 1일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병이죠, 병. 병은 3월 1일 뭐죠?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3월 1일부터, 아니요, 3월 1일 소유자, 10월 1일.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아니죠. X를요, 거기서 하면 안 되고, 3월 1일에다 X를 하면 안 되고, 10월 1일에다가 X를 해야 되는데, X를. 알겠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아니다. 직권말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병은요, 병은 3월 1일부터 과실수자로 되어 있죠? 과실수자가 써 3월 1일부터 10월 1일 이렇게.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과실은 병이 수치를 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요. 2번 봐봐, 2번. 2번의 을이요, 번등기를 하지 않고 정한테 가등기에서 부기등기로 넘길 수도 있어. 알죠? 이의 그래가지고, 이를 뭐라 한다? 주등기. 의의 이를 뭐라 한다? 부기등기. 그래서 이것은 2번에 주등기 다음에 있는 가등기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가등기에 기한 부기등기로 넘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봐. 그 위에 봐봐. 맨 위에 1번하고 2번. 2번의 을이요,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때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갑에게. 가등기 의무자에게. 그래서 하다 보면 을은 갑에게 번등기 청구 아주 또 중요해요. 등기조건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번호 앞사람인, 지금 2번에 가등기니까 1번한테 뭐죠? 번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자, 오른쪽 1번 정지조건, 시기부, 채권적 청구권에는 뭐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정지조건, 시기부,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 거기에는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에 기한, 여러분 가등기는 뭐 하기 위한 가등기죠? 번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한다, 안 한다? 안 된다. 가등기를 다시 가등기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기등기로 이전이 가능하다. 여러분 가등기인 상태로요,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인 상태로 다른 것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가등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본단 말이죠. 19번, 20번은요. 자, 19번 한번 보셔요. 19번 뭐라고 되어 있죠? 1번.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하죠.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다. 그래서 을한테 가등기했는데 또 가등기하네요.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그러니까 을이 1번이고 갑이 가등기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을이요. 소유자 을이요. 병한테 또 매도했어요. 그러면요. 갑은요. 가등기권자는 누구한테 본등기를 청구하는가? 병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청구한다. 2번요. 가등기에 의하여 손의가 보존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양도할 때는 가등기를 양도할 때 무슨 등기로 양도한다? 부기 등기 이렇게.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 권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근거가 되는 줄과 바로 그 위에 가운데 가등기가 있더라도 줄과 바로 밑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자, 그럼 4번.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유효. 가등기 후, 가등기 줄거 봐. 이 본등기하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병의 처분은 유효하나. 딱 끊어. 병이 일단 소유자가 되지만 이 말이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면은 중간 처분에 의한 등기 병등기는 맨 끝에 본등기에 대한 관계선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는다. 옆줄 놓고 등기관이 직권말소. 등기관이 직권말소 이렇게. 5번.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격려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요. 본등기가 되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손의는 언제부터? 가등기 시부터. 그래서 물권 변동은 가등기한 대로 소급하지 않는다. 맞죠? 알죠? 언제부터? 본등기 시부터. 뭐가 소급한다? 뭐가 소급해? 순위가 소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번 틀렸죠? 20번 가등기 되고요. 1번. 그 다음에 을명의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갑은 처분 권한이 없으므로. 틀렸죠? 여러분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갑이 처분 권한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한 봐봐. 강의한 6페이지 강의한 여기 1번에다가 갑 있죠? 갑구에 갑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되어 있죠? 거기다 써. 가등기가 있어도 병에게 그 가등기 박스 있잖아요. 갑. 1번의 갑에다가 뭐라고 쓰냐? 가등기가 있어도 병에게 처분할 권한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병에게 처분할 권한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자, 됐죠? 자, 2번. 병명의 20번의 2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라 해서 가등기권자가 직접 말소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4번.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하자면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약정한 때는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유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알겠죠? 그럼요, 이게 지금 보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요, 담보 가등기 줄거봐. 담보 가등기는 소비 대차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소비 대차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것을 양도담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계약을 합의해제 해제 동그라미.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가등기를 말소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퀄 동시이행이잖아요. 동시이행. 이러면 무효 취소 해제죠.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 그럼 봐봐.
가등기 한 상태에서 이제 매매대금 받고 가등기 했단 말이죠. 잔금을 다 줘야 범등기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합의로 해지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매매대금은 반환한다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 반환이고 매매대금 반환하는 거 반환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무효 취소 해지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 말이죠 지금 이게. 알았죠? 5번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에게 청구하고 병등기는 어떻게 된다? 직권으로 말소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등기의 추정력을 한번 봐봐요. 등기의 추정력은요 6페이지에 나와 있죠. 뭐 글자는 몇 개 안 되는데 나올 건 다 나와 있어. 알겠죠? 자, 등기 추정력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먼저 짧으니까 내용이 짧잖아요. 한꺼번에 다 있으니까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요약집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 보고 요약집 보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먼저 강의 안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봐. 그래서 몇 번을 보면 몇 장 안 되니까 몇 번을 일단 보고 머릿속에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이거 보고 책 보고 이거 책 보고 그러면 나중에 중구난방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항상 내가 하는 얘기 하나를 똑바로 보고 난 다음에 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적은 거를 먼저 한두 번 봐. 몇 번 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가등기는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하고 이거 쭉 보고 난 다음에 뭐 책 있는 걸 가등기 딱 보면 그 말이 아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적당히 보고 이거 적당히 보면 공부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항상 그래. 보기는 많이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설명하면 알겠다고. 설명하면 알아. 설명하면 정리가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항상 하나를 똑바로 봐야 돼. 알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봐야 돼.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요 이것저것 봐야 될 것이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강의 노트나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나 강의 안에 똑같잖아요. 이거 축소해 놓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시고 먼저 이걸 봐가지고 어느 정도 머리로 익혀. 등기를 전부 다 봐. 등기를 머리로 어느 정도 익혀. 가등기는 주로 뭐고 중원생 등기는 주로 뭐다. 그러고 나서 책을 딱 보면 이런 고딕체로 볼도체로 해놨잖아요. 그걸 더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 돼요. 알겠죠? 자, 추정력은요. 추정은 변모번 점유는 추정이죠. 157조 제1항은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면 자주 병원 공연 선의 점유로 만다 추정한다. 198은요.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더라도 점유 계승이 추정된다. 200조는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만다 추정. 여기서 본다 그러면 큰일이야. 본다.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근데 옆에 200점을 하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이때 점유라는 것은 동산만 얘기하고 부동산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00조에서 점유물의 권리 적법 추정해서 부동산은 절대로 안 되고 맨 끝에 추정이라고 해야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본다. 그래서 점유권에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봐봐. 밑에를 보면 매수인은 등기 내용 줄거 등기 내용 그 다음에 악의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이다. 무슨 말이에요?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에 대해서 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 그 건물에요. 등기부를 쳐다보고 계약해, 쳐다보지 않고 계약해. 다 쳐다보죠. 거기에 뭐 전세권이 있다, 없다, 알아 몰라, 알죠.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악이란 말을 쓰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몇 천 번을 얘기했어. 악의는 민법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안다, 모른다.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이 말인데, 여기서 매수는 등기에 대해서 악의로 칭한다. 뭐라고? 악의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거 악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등기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매매계약 할 때 당연히 등기부 보고해 안 보고해? 보고하죠. 그러니까 악의로 추정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하고요 등기명인이 같아. 그 말이야. 맨 끝에 그 말의 뜻은 매도인이 갑인데 등기부의 등기도 갑으로 되어 있어.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샀어.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매도인도 갑이야. 등기도 갑으로 되어 있어. 그 사람한테 내가 물건을 샀어.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얘기해. 이 말이 중요하니까요. 자, 보존 등기 봐보세요. 갑이 사정을 받았어.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러면 갑이 등기해야 되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추정력이 없어. 을이 등기가 을로 돼 있어. 그런데 갑이요 을한테 매도했다는 사실을 부인을 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추정력이 없다. 맨 오른쪽 봐. 맨 오른쪽.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입증 책임이 등기 명의인한테 있다는 말이고, 추정한다는 말은 입증 책임이 상대방한테 있다는 말인데, 추정력이 없다고 해서 뭐죠? 무효인 것은 아니다. 그래 됐죠? 그래서 뭐라 쓰냐면 계속 써.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효가 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입증하지 못할 때 무효가 되는 거지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봐봐.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가운데 이전 등기요? 여러분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야.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어. 그 외에는 온 동네가 다 추정력이 있어. 특히 뭐가 추정이냐? 옆 봐봐.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이 을의 등기는 전 소유자인 갑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고 제3자에만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OX, X.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없고 온 동네가 추정력이 있어. 즉 갑이 신축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이 보존 등기했다. 을은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봐봐. 매년 족한. 두 번째 보존 등기 봐봐. 두 번째 갑이 신축했는데 을이 보존 등기 돼 있죠.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맨 다시 특별조치법 똑같죠. 갑이 신축했는데 앞에가 무슨 말이 붙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나머지 추정력이라는 것이 또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했었죠? 뭐냐면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등기에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저당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된 권리죠. 그것은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21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딱 보존이냐, 이전이냐, 특별조치법이냐. 그런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가? 딱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량 가등기. 맨 끝에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요.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사망한 사람의 신청에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일단 무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무효였어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실체 관계에 뭐하면 부합하면 인정될 수 있다. 이걸 우리말 실체관계 부합이라는 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 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원인 없이 말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 회복 등기가 격려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최종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 이것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22번 1번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했다고 주장. 등기 명의를 취득하면 이것은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이거 무슨 등기예요? 이전 등기지 뭐예요?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가 딱 두 가지잖아요. 뭐다? 등기부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추정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증명을 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해. 그런데 이 사람이 등기 명의자가 이 주장을 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 그래도 여전히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무조건 추정력이 있으니까 추정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의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 말 아니에요. 3번,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말소가 됐어. 그럼 적법히 말소가 됐죠? 그 후 판결이 취소 동그라미. 그러면 전에 말소된 것이 잘 말소된 거예요? 잘못 말소된 거예요?
잘못 말소됐죠? 그걸 불법 말소라고 그래요. 판결이 취소됐다는 것은 전에 등기가 말소된 것이 불법 말소다. 불법 말소란 말은 소유권이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본래 등기 명의자가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한다. 3번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다. 신청한 것이 아니다. 보존등기 신청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지분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지분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뭐란다? 추정한다. 5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지면 깨어진다. 맞아요? 우리 보존 등기 아까 했었잖아요.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자가 입증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3번은요. 옳은 것은 1번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격려된 등기죠. 원칙적으로 그것은 안 되지만 상속인들의 의사 줄 것이고 이것을 우리 본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있어야 돼? 등기 봐봐.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있으면 1번 누구에서 가. 그럼 2번 누구에서 을이 상속이죠. 상속인, 상속등기. 3번 이렇게 병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등기가 어떻게 하냐? 등기가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직접 갔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갔다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중간에 있는 것이 생략됐죠? 이것을 상속인이 그랬다 이 말이죠. 어차피 내가 상속 등기를 해도 어차피 병한테 등기할 건데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에서 그냥 바로 등기해줬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그것을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요 근저당권 줄 것이고 이런 근저당권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기 명의자에게 불이익한 경우는 추정돼야 한다. 틀렸죠. 등기 명의자에게 설령 불이익한 경우도 추정이 되죠. 언제죠? 봐봐요.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건물이요. 내 앞으로 건물이 등기돼 있어. 그럼 나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내 앞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지.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이익이다, 불이익이다? 불이익이죠. 내가 세금을 낸다고 해가지고 등기가 잘못됐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죠. 4번은요.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 사정이 있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5번요.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 을이 매수하여 보존 등기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요. 갑이 매수 사실을 부인해? 갑이 매수 사실 부인?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았죠?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우리 등기 추정력 보면 나오잖아요. 알았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에 관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선의취득은 여기서 안 해요. 선의취득은 이건 뭐냐? 이것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알겠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의 소멸을 볼 거예요. 물권의 소멸. 알겠죠?